1번 고르신 분들 본격적인 풀이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 타로 도령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꾹 눌러주시는 이 작은 정성이 그동안 꽉 막혀있던 금전의 숨통을 시원하게 틔워낼 기분 좋은 기운의 연결고리가 될 거거든요. 자, 마음 편안하게 가라앉히시고 우리 1번 분들의 돈줄이 도대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속 시원하게 풀려나갈지 그 깊은 결을 아주 세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1번 분들의 카드를 펼치기 전에 여러분을 상징하는 그 백색과 금사가 섞인 명주 비단을 가만히 쓰다듬어 보았어요. 손끝에 닿는 그 매끄러우면서도 묵직한 질감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가볍게 펄럭이는 천이 아니라 차곡차곡 정성스럽게 말려있는 둥글고 단단한 형태. 이건 우리 1번 분들이 돈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남들처럼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위험을 감수하고 무모하게 판을 벌리는 분들이 아니에요.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안정을 추구하면서 순리대로 차근차근 내 몫의 금전이 쌓이기를 기다려오신 참을성 많고 진중한 분들이라는 결이 아주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맨 앞자리 1번 분들의 금전 운기를 담아내는 영적인 그릇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자리에 바로 쌀가마니가 아주 무겁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님들에게 창고에 쌓인 쌀가마니가 어떤 의미였는지 다들 아시죠? 이건 그저 통장에 찍히는 단순한 숫자나 가벼운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생명줄이고 비바람 다 맞아가며 흙투성이가 되도록 일해서 거둔 피땀 눈물의 결정체거든요. 1번 분들의 돈은 참 무겁고 진지합니다. 쉽게 번 돈이 단 한 푼도 없으셨을 거예요. 남들 놀 때 안 놀고 쓸 거 아껴가면서 아등바등 모아온 그 정직한 돈. 그래서 여러분은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고 늘 마음 한구석에 이걸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책임감을 안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이 든든해야 할 쌀가마니가 어딘가 밑빠진 독처럼 스르르 줄어들고만 있거나 꽉 채워놓아도 늘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숨 막히게 점점 커지는데 내 수입은 몇 년째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은 턱턱 막히는 답답함, 통장 잔고를 들여다볼 때마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오셨을 거예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을 받아도 카드값이다, 대출 이자다 뭐다 해서 다 빠져나가고 내 통장은 그저 돈이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 같아 허무하기 짝이 없었겠죠. 자영업이나 내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엔 손님이 오고 매출이 찍히는 것 같아도 막상 떼고 뗄 거 다 떼고 나면 내 손에 순수하게 쥐어지는 게 없어서 내가 도대체 누굴 위해 이렇게 헛고생을 하나 싶은 서글픔이 밀려오셨을 거거든요. 그만큼 여러분이 두 어깨에 짊어진 금전의 무게, 그 삶의 책임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이 쌀가마니 카드가 고스란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시선을 살짝 옮겨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돈줄이 꽉 막혀버린 건지 지난 흐름을 짚어보는 자리를 보니까요. 아주 고약하게 꼬여버린 매듭이 단단하게 묶여서 나와 버렸네요. 제가 이 엉킨 밧줄 뭉치를 보면서 속으로 아이고 얼마나 속이 까맣게 탔을까 싶었어요. 이 매듭은 그냥 손으로 살짝 풀 수 있는 리본이 아닙니다. 억지로 풀려고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더 피부를 파고들며 꽉 조여드는 아주 질기고 지독한 매듭이에요. 이건 금전이 단순히 쪼들리고 부족한 상황을 넘어서서 돈이 흘러가야 할 길목 자체가 어딘가에 단단히 묶여버렸다는 걸 의미해요. 분명히 돈이 들어올 구석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손에 닿기 직전에 상황이 어그러진다거나 받아야 할 돈이 계속 말도 안 되는 핑계들로 미뤄지는 상황 겪어보셨죠?
혹은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목돈이 꽉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부동산에 돈이 묶여서 팔리지도 않고 새도 안 나간다거나 받아야 할 보증금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매일 발만 동동 구르는 답답한 상황들 말이에요. 또 어떤 1번 분들은 인간관계 안에서 이 돈줄이 매듭지어진 경우도 뼈아프게 들어와 있어요. 정말 믿었던 사람, 가까운 지인이나 혈육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는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벙거리 냉가슴 앓듯 혼자 속을 끓이고 계시거나 가족 문제 때문에 내가 온전히 다 짊어져야 하는 그 금전적 부담과 빚이 밧줄처럼 나를 꽁꽁 묶고 있는 흐름입니다. 풀리지 않는 이 답답한 매듭 앞에서 우리 1번 분들이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짙은 무기력함과 억울함을 느꼈을지 그 맺힌 응어리가 카드 너머로 확 밀려와서 제 가슴까지 먹먹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1번 분들이 참 대단하고 눈물겨운 게 뭔지 아세요? 그 꽉 막히고 숨통이 조이는 가혹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짚어주는 자리에 맑은 물그릇 카드가 너무나도 고요하고 투명하게 놓여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이 정도로 돈줄이 막히고 상황이 안 풀리면 이성을 잃고 아무데나 무리해서 돈을 끌어다 쓰거나 남 탓을 하며 극단적으로 무너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런데 1번 분들은 다릅니다. 어떻게든 그 탁해지고 흙탕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나 자신의 맑은 정신, 투명한 자존심과 중심을 절대 잃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버티고 계세요. 이 맑은 물그릇은 마치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정화수 한 그릇 정성스레 떠놓고 가족들 평안을 빌던 그 간절하고도 깨끗한 정성 그 자체입니다. 흔들리고 불안해서 미칠 것 같은 와중에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내 선에서 이 위기를 이성적으로 이겨내려고 멘탈을 꽉 붙잡고 계신 거예요. 속으로는 매일 밤 피눈물을 삼키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평온한 물그릇처럼 고요함을 유지하려는 그 강인한 인내심. 남들 앞에서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며 웃어 보이고 뒤돌아서 쓴웃음 짓는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읽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온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순전히 여러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맑고 단단한 책임감과 정성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꺼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 맑은 물그릇 아래로 꼭꼭 숨겨두었던 1번 분들의 진짜 속마음, 숨겨진 원인을 들여다보니 해원동자가 벽을 보고 웅크려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고 있네요. 이 해원동자는 억울함과 응어리진 한을 풀어내는 어린 신령이에요. 1번 분들, 겉으로는 어른스럽게 버티고 맑은 물그릇처럼 의연하게 인내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아이는 지금 너무나도 서럽고 억울한 겁니다.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 다 하는 외식 한 번 덜 하고 좋은 옷 하나 안 사 입고 아등바등 모았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한 걸까? 왜 내 돈줄만 이렇게 잔인하게 묶어버린 걸까? 누구 뒤통수 한 번 친 적 없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도 없이 그저 내 자리에서 묵묵히 쌀가마니를 채우려고 정직하게 땀 흘렸을 뿐인데 돌아오는 건 목을 조르는 매듭과 팍팍한 현실뿐이니 그 서운함이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싶고 내 팔자를 한탄하고 싶은 그 지독한 마음이 이 해원동자의 눈물로 뚝뚝 떨어져 내리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타로 도령이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서러운 해원동자가 카드로 툭 튀어나왔다는 건 역설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신호입니다. 피부 밑에서 골물대로 골맞던 상처가 마침내 터져야 새살이 돋는 것처럼 여러분 내면에 겹겹이 쌓여있던 그 금전에 대한 억울함과 응어리, 그 한이 드디어 극에 달해서 시원하게 풀려나갈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라는 뜻이거든요.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이 오기 직전이듯 이제 이 서러운 눈물의 시간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지금까지 1번 분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여기까지 걸어오셨는지 제가 그 마음 다 읽어냈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쌀가마니의 무게를 내려놓고 꽉 조여있던 매듭을 단칼에 베어버릴 속 시원한 해결책과 후반부 결말 흐름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가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밥줄이자 돈줄의 결이니까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워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1번 분들의 막힌 돈줄을 폭포수처럼 뚫어내기 위해 당장 이번 달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보여주는 자리에 무려 제수굿 카드가 아주 신명나게 판을 벌이며 등장했습니다. 카드를 보는 순간 제 귓가의 징소리, 꽹과리 소리가 환청처럼 울릴 정도로 에너지가 아주 빵빵하게 터지는 카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맑은 물그릇처럼 고요하게 인내만 하셨죠? 돈이 더 새어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며 철저하게 방어적인 태도로만 웅크리고 버텨오셨잖아요.
이제는 그 주파수를 180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야 할 때입니다. 재수굿이 뭡니까? 무당이 신령님들 모셔놓고 오색기를 휘날리며 온몸으로 춤을 추고 복을 미친 듯이 끌어당기면서 애군을 쳐내는 아주 동적이고 폭발적인 발산의 의식이잖아요. 이건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돈이 없다고, 흐름이 막혀 있다고 기죽어서 어깨 늘어뜨리고 방구석에만 있으면 들어오려던 제복도 놀라서 달아나 버려요. 내 안의 기운을 밖으로 강렬하게 발산하셔야 합니다. 평소 같으면 부끄러워서 혹은 실패할까 두려워서 안 하던 시도를 과감하게 저질러 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이나 네트워킹 자리에 억지로라도 나가보시고 머릿속으로만 굴리며 미뤄뒀던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밖으로 꺼내서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세요. 나 이런 거 시작할 건데 어때? 한번 도와줄래? 하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야 돈이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옵니다. 직장인이시라면 가만히 앉아서 남이 내 공로 알아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내 성과를 은근슬쩍 때로는 아주 노골적으로 상사나 주변 동료들에게 어필하고 뽐내셔야 합니다. 구판에서 무당이 화려한 신복을 차려입고 방울을 찰랑이며 신을 부르듯이 1번 분들도 나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세상 밖으로 화려하게 전시하고 에너지를 뿜어내야 해요. 그래야 그 진동을 타고 돈줄이 스멀스멀 풀리기 시작합니다. 꽉 정체되어 썩어가던 웅덩이의 물을 내 두 발로 세차게 걷어차서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라는 아주 능동적이고 속 시원한 처방전이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웅크렸던 몸을 펴고 스스로 에너지를 빵 터트리기 시작하면 외부에서 도대체 어떤 기가 막힌 변수가 들어오게 되느냐. 와, 여기서 제가 소름이 쫙 돋으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다를 쩍 가르며 용광신 카드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위풍당당하게 등장하십니다. 용광님은 바다 밑바닥에 깔린 세상의 모든 재물과 보물을 싹 다 끌어모아 주관하시는 그 재물의 스케일 자체가 아예 남다른 엄청난 신령님이시거든요. 1번 분들, 이 흐름은요, 길 가다 몇만 원 죽거나 찔끔찔끔 들어오는 푼돈의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닷물이 썰물 때는 언제 물이 있었나 싶게 쫙 빠져나가서 갯벌 바닥이 바짝 말라붙고 온갖 쓰레기만 뒹구는 것 같지만 때가 되어 밀물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몰려와서 모든 걸 덮어버리고 배를 띄워버리잖아요. 1번 분들의 돈줄이 지금 딱 그 형국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쫙 빠져나가서 바닥을 벅벅 긁어야만 했던 그 뼈아픈 썰물의 시간이 완벽하게 끝이 나고 이제 거대한 자금의 밀물이 무서운 기세로 밀려 들어오는 엄청난 타이밍을 맞이하신 거예요. 이 용왕님의 강력한 기운은 보통 외부에서 밀려 들어오는 아주 굵직한 횡재수나 내 인생의 판도를 바꿔버릴 큰 규모의 자금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골치를 썩이던 꽉 묶여있던 부동산이 갑자기 아주 좋은 조건의 임자가 나타나 훅 팔려나가면서 막혔던 목돈이 시원하게 뚫려 들어온다거나 오랫동안 공들여 진행해온 큰 프로젝트나 계약이 외부의 거물급 귀인, 예를 들면 자금력이 빵빵한 큰 투자자, 대기업, 혹은 결정권을 쥔 중요한 클라이언트의 도움으로 단번에 성사되면서 금전의 둑이 와르르 터져버리는 기운이에요. 또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마치 바다 밑바닥 뻘 속에 숨겨져 있던 보물 상자를 끄집어 올리듯 유동성 자금이 크게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이 거대한 물살 위에 올라탈 준비만 단단히 하시면 돼요. 그동안 맑은 물그릇 닦으면서 눈물로 버텨온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그릇이 이제는 큰 바다를 담아낼 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것을 하늘이 마침내 인정하고 상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거대한 밀물이 확 들어오고 난 후 1번 분들의 현실적인 일상 속 금전 결실 자리를 볼까요? 아까 속마음 자리에서 울고 있던 카드와 완벽하게 대비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바로 제동자 카드가 복주머니를 양손에 꽉 움켜쥐고 배시시 아주 해맑게 웃고 있네요. 이 제동자는 집안 곳곳을 통통 뛰어다니며 재물과 웃음을 끊임없이 물어다주는 아주 예쁘고 기특한 복덩이 신령이에요. 아까 앞서 억울하고 분해서 펑펑 울고 있던 해원동자 기억나시죠? 그 해원동자의 눈물이 싹 마르고 이제는 기쁨과 환희에 찬 제동자로 완벽하게 탈바꿈을 한 겁니다. 용광님이 인생의 큰 판을 바꾸는 목돈의 물길을 뻥 터주셨다면 이 제동자는 여러분의 소박한 일상 속에서 돈이 마르지 않게 쉴 새 없이 잔돈과 부수입, 쏠쏠한 이득을 쉼 없이 가져다주는 역할을 해요. 통장의 한 방에 큰 돈이 꽂히는 것도 짜릿하고 좋지만 매일매일 습관처럼 확인하는 내 계좌 앱에 이건 또 어디서 들어온 돈이지?
하고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소소하지만 너무나 확실한 현금 흐름이 매일같이 팡팡 터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발길을 끊었던 단골 손님들이 다시 북적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건수의 계약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을 이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직장인이시라면 남들은 못 받는 뜻밖의 보너스를 챙기거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쏠쏠한 부수입 거리가 뚝딱 생겨서 주머니가 마를 날이 없게 될 거예요. 늘 돈 때문에 쪼들리고 숨 막혀서 미간에 주름이 펴질 날 없던 여러분의 일상에 비로소 아이 같은 순수한 웃음과 여유가 번지기 시작하는 아주 경쾌하고 속 시원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금전의 흐름을 끝까지 지켜주고 1번 분들의 성벽을 굳건하게 만들어줄 수호 신령님 자리에 성주신 카드가 아주 묵직하고 거대한 대들보를 잡고 탁 내려앉으셨습니다. 이 성주신이 어떤 분이신가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자 내 가택과 터전의 재물을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철통같이 방어하고 지켜주시는 무서운 수호 신령님이에요. 돈이라는 게 그래요. 벌어들이고 들어오는 것도 눈물나게 중요하지만 한번 내 손에 들어온 돈이 허무하게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지키는 게 수백 배는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용광님이 거친 파도로 밀어다 준 큰 재물, 그리고 제동자가 쉴 새 없이 물어다 준 그 알토란 같은 현금들을 이 성주신이 여러분의 금고와 집안에 딱 가둬놓고 그 어떤 도둑이나 애군도 건드리지 못하게 무서운 눈으로 지켜주겠다는 강력한 수호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카드값으로 이자로 남의 빚 갚는 대로 훅훅 빠져나가 버리던 그 끔찍한 밑 빠진 독의 시기가 영영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애써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쌀가마니가 습기에 썩지 않고 도둑고양이나 쥐가 파먹지 못하도록 성주신이 아주 높고 단단한 울타리를 쳐주실 거예요. 만약 내 집 마련이나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안정적인 사업 터전을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뿌리와 기반이 평생 흔들리지 않을 만큼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아주 대단한 대길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으신 겁니다. 자, 1번 분들, 이렇게 벅차오르고 엄청난 금전운의 파도를 온전히 100% 내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번 달에 당장 일상에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구체적인 행동 지침, 제가 속 시원하게 딱 짚어드릴게요. 무겁게 돈 들여서 뭘 하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주 쉽고 가볍게 일상에서 주파수를 긍정으로 팍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째로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오늘 당장 여러분이 사시는 집의 현관이나 혹은 사업장, 직장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의 입구를 아주 깨끗하게 비우고 박박 닦아내 보세요. 돈이라는 기운은, 재물이라는 복은 항상 사람이 드나드는 문을 통해 맑은 바람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입구가 안 신는 신발로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거나 버리지 않은 택배 상자, 불필요한 우산 같은 잡동사니들로 꽉 막혀 있으면 아무리 밖에서 용광님이 큰 물길을 터줘도 집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문 밖에서 빙빙 맴돌다가 남의 집으로 가버려요. 오늘 귀가하시면 당장 현관에 있는 쓰레기 다 치우시고 아까 그 맑은 물그릇 닦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문지방과 바닥을 반짝반짝하게 닦아내세요. 물걸레질 한번 싹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을 답답하게 옥죄던 그 매듭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하는 아주 훌륭한 첫 번째 마중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해보세요. 지갑 정리 한번 싹 다 뒤집어서 하셔야 합니다. 돈이 안 들어온다고 움츠러든 마음에 지갑 속에 온갖 지난 영수증들, 기간 지난 쿠폰, 안 쓰는 오래된 포인트 카드 뭉텅이로 구겨 넣어두지 않으셨나요? 그거 오늘 다 빼서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지갑 안에 들어있는 지폐들도 1,000원짜리든 5만원짜리든 인물들 얼굴 방향 싹 맞춰서 구겨진 곳 없이 가지런하고 반듯하게 펴서 예쁘게 넣어두세요. 마지막으로 밥값을 계산하거나 돈을 꺼내 쓰실 때 아유, 내 돈 또 나가네, 아까워라 하면서 미간 찌푸리며 억지로 주지 마시고요. 속으로라도 그래, 잘 다녀와, 나가서 친구들 많이 데리고 다시 내 지갑으로 와라 하고 아주 기분 좋게 쿨하게 보내주세요. 제수구판에서 신나게 웃으며 돈을 흩뿌리듯 내 마음의 부유한 여유를 먼저 우주에 보여줘야 그 제동자가 신이 나서 더 큰 돈주머니를 물고 달려옵니다. 내 스스로를 올가매던 가난하고 위축된 마음의 습관을 이제 툭툭 털어버리세요. 어떠신가요, 1번 분들? 꽉 막혀서 숨도 안 쉬어지던 속에 체증이 뻥 뚫리듯 좀 쑥 내려가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이 그토록 오래 홀로 무겁게 짊어졌던 그 쌀가마니의 짐이 이제는 눈물과 걱정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풍요와 안락함의 상징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할 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팍팍한 모진 시간들을 맑은 물그릇처럼 지켜내며 꿋꿋하게 버텨온 나 자신을 거울 보며 꼭 한번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밀려오는 저 용왕님의 거대한 금전 물기를 양팔 벌려 신나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타로 도령이 땀 흘려 짚어드린 이 흐름이 1번 분들 마음에 깊이 와닿고 정말로 이 긍정의 결대로 시원하게 풀려나가길 원하신다면 꼭 이루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듬뿍 담아서 잊지 말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 좋아요 클릭 한 번이 저와 여러분의 기운이 맞닿아 기적을 일으키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될 겁니다. 1번 분들의 앞날에 쏟아질 그 찬란하고 거대한 금전 대박을 저 도령이 이 자리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돈벼락 맞고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이번 고르신 분들 본격적인 우리들의 이야기에 앞서서 저 타로 도령에게 따뜻한 응원 한번 보태주시면 그 기운을 받아서 앞으로의 풀이가 훨씬 더 깊고 예리해질 수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도대체 이번 분들의 막혀버린 그 징글징글한 돈줄이 언제쯤 어떻게 속 시원하게 끊어지고 새롭게 터져 나올지 그 무겁고도 깊은 결을 제 연금과 함께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분들의 카드를 딱 펼치기 전에 여러분을 상징하는 그 소품, 노소의 엽전 꾸러미에 슬쩍 손을 얹어 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손끝에 닿는 순간 쇠붙이 특유의 그 서늘하고 차가운 기운이 뼈를 타고 확 올라오더라고요. 붉은 끈으로 아주 빈틈없이 단단하게 꽉 묶여있는 그 엽전들의 형태. 찰랑거리는 가벼운 소리가 아니라 서로 부딪히며 챙챙하고 무겁고 날카로운 쇳소리를 내는 그 질감. 이 소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 이번 분들은 지금 더 이상은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겠다. 내 것을 호구처럼 뺏기지 않고 강하게 움켜쥐겠다는 아주 도끼 어린 결심, 그 돌파의 에너지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정작 내 주머니는 텅텅 비어가는 그 허무한 시간들에 진저리가 나신 거예요.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순리대로 풀리길 기다리는 부드러운 분들이 아닙니다. 막힌 상황이라면 내 손으로 쳐내고 내 몫을 속 시원하게 쟁취해내겠다는 그 아주 매섭고 단호한 투사가 이 엽전 꾸러미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 서늘한 기운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맨 앞자리 2번 분들의 현재 금전적 운기와 결심의 중심을 꿰뚫어 보여주는 첫 번째 자리에 바로 시퍼렇게 날이 선 신칼 카드가 무섭게 꽂혀 있습니다. 2번 분들 무당이 구판에서 이 신칼을 언제 빼드는지 아시나요? 어르고 달래서 될 일이 아닐 때, 악귀나 묵은 애군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때, 그 질긴 악연과 흉운을 단숨에 두 동강 내버리기 위해 뽑아드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도구입니다. 이 시퍼런 칼날이 여러분의 핵심 금전운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건 지금 여러분의 돈줄을 막고 있는 그 원흉들을 향해 마침내 여러분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칼을 빼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저 돈 좀 아껴 써야지 하는 가벼운 다짐이 아닙니다. 내 피 같은 돈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불필요한 지출,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나를 올가매고 있는 억울한 계약 혹은 정에 이끌려 차마 끊어내지 못했던 금전적 기생 관계들을 이제는 자비 없이 도려내겠다는 강력한 단절의 에너지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원이나 거래처 중에서 유독 내 속을 썩이고 돈만 축내는 곳과 아주 서슬퍼렇게 거래를 끊어낼 준비를 하고 계실 거고, 직장인이시라면 내 능력만큼 대우해주지 않는 회사를 향해 더 이상은 이렇게 못 다닌다며 사직서라는 칼을 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급하다, 한 번만 도와달라며 습관적으로 손을 벌리는 지인이나 심지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제 내 살 길은 내가 찾겠다며 무섭게 선을 긋고 벽을 치려는 그 차갑고도 독한 마음. 남들이 볼 때는 왜 갑자기 저렇게 매정하게 변했어? 라고 수군댈지 몰라도 저는 압니다. 이 칼을 빼들기까지 여러분이 속으로 얼마나 수천 번, 수만 번 피눈물을 삼키며 망설였는지 말이에요. 이 신칼은 누군가를 해치려는 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내 생명줄인 돈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휘두르는 방어의 칼이라는 걸 이 시퍼런 날의 결이 제게 너무도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시선을 조금 옮겨볼까요? 도대체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우리 임원분들이 이토록 매섭게 칼을 빼들게 되었는지 그 지난 흐름을 짚어보는 자리를 보니까요. 세상에나 홍수막이 카드가 숨가쁘게 요동치고 있네요. 제가 이 카드를 보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이 홍수막이라는 건요, 가랑비에 옷 젖는 수준의 가벼운 애군을 막는 게 아니에요. 둑이 무너지고 댐이 터져서 집채만한 탕류가 짐승처럼 밀려올 때 어떻게든 내 가족과 집을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맨몸으로 모래주머니를 쌓고 사투를 벌이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방어의식입니다. 이번 분들의 지난 과거가 딱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악재와 지출들이 홍수처럼 여러분의 삶을 덮쳤을 겁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크게 아파서 수술비나 병원비로 목돈이 속절없이 쓸려 나갔다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나 배신을 당해서 한순간에 전 재산이 흙탕물에 잠겨버리는 고통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사업을 하셨다면 경제 불황이나 정책 변화 같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외부의 악재가 해일처럼 밀어닥쳐서 매장이나 공장이 쑥대밭이 되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거친 흙탕물 속에서 이번 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숨통까지 물이 차오르는 그 끔찍한 공포 속에서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흙투성이가 된 맨손으로 밤낮 없이 둑을 쌓아 올리셨잖아요. 남들은 어휴 저 집 어쩌냐 하고 혀만 쯧쯧 차고 지나갈 때 여러분은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밥 한술 편히 못 넘기며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그 막대한 손실을 메꾸느라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감내하셨을 겁니다. 내일은 이 비가 그치겠지, 모레는 이 물이 빠지겠지. 희망 고문 속에서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버텨온 그 처절하고 눈물겨운 사투, 그 거대한 홍수 속에서 내 밥그릇 하나 건져보겠다고 빚더미에 떠내려가지 않겠다고 필사적으로 헤엄쳐온 그 지독한 생존의 흔적이 이 홍수막이 카드에 고스란히 배어 있어서 제 코끝이 다 찡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렇게 신칼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틈을 보였다가는 또다시 무방비 상태로 저 무서운 홍수에 휩쓸려 모든 걸 잃게 될 거라는 뼈아픈 트라우마와 두려움이 여러분을 그토록 단호하고 날카롭게 담금질해 놓은 겁니다. 그 끔찍했던 홍수를 간신히 막아내고 선현재 이번 분들의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을 짚어주는 카드를 보니 작두 카드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습니다. 홍수막이로 물길을 겨우 틀어놓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평지가 아니에요. 무당이 신령의 힘을 빌려 맨발로 서슬퍼런 칼날 위에 올라서는 그 작두의 순간, 지금 이번 분들의 하루하루가 바로 저 날카로운 작두날 위를 걷는 것과 똑같은 극도의 긴장 상태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양옆은 낭떠러지고 내 발밑은 조금만 삐끗해도 발바닥이 베어 피가 솟구칠 것 같은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자금의 여유, 심리적인 평안, 그런 건 지금 사치죠. 이번 달 카드값은 이걸 돌려 막아서 해결하고 다음 달 대출이자는 저기서 끌어다 맞고 하루하루 만기가 돌아오는 청구서들 앞에서 고개를 하듯이 아슬아슬하게 금전의 균형을 맞추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당장 내일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을 하고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그 끔찍한 피로감. 신경이 온통 곤두서서 옆에서 누가 큰 소리만 내도 깜짝깜짝 놀라고 틈만 나면 핸드폰으로 은행 어플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는 그 불안한 눈빛. 정말 한순간이라도 집중력을 잃거나 이성을 놓아버리면 그대로 칼날 아래로 추락해버릴 것 같은 극도의 절박함이 이 카드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누구 하나 내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고 오롯이 나 혼자서 이 작두 위를 무사히 건너가야만 한다는 그 지독한 고독감과 책임감.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든 넘겼다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 또다시 그 작두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에 숨이 턱턱 막히는 그 현재의 무게감이 참으로 무겁게 다가오네요. 하지만 여러분, 타로 도령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작두 카드는 비록 끔찍하게 위험하고 긴장되는 순간을 나타내지만 무당이 왜 작두를 타는지 아십니까? 그 무시무시한 칼날 위에 섰을 때 비로소 평범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장 강력하고 신령스러운 기운과 온전히 합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칼날 위에 서 있다는 건 여러분의 내면적 잠재력과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직관력이 평생을 통틀어 가장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어느 때보다 머리가 맑고 상황 판단이 빠르며 생존을 위한 육감이 번뜩이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작두 위에서 버텨내는 그 극한의 집중력이 결국은 여러분을 이 진흙탕 같은 금정오에서 완벽하게 탈출시켜줄 가장 예리한 무기가 될 거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칼날에 베이는 게 아니라 그 칼날을 밟고 하늘로 치솟아 오를 준비를 마친 위대한 과도기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칼날 위에서 여러분이 버티게 만드는 진짜 원동력, 그 속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춰주는 자리를 볼까요? 놀랍게도 그 서늘한 기운들 틈바구니에서 아주 뜨끈뜨끈한 열기를 내뿜고 있는 화로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신칼을 들고 도끼 품은 눈으로 세상을 노려보고 있고 발밑은 얼음장같이 차가운 작두날인데 여러분의 가슴 정중앙, 영혼의 밑바닥에는 이 빨갛게 달아오른 화로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돈 그 자체가 좋아서 그저 남들 위해 군림하고 사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화로 안에서 타오르는 숯불은 여러분의 그 지독한 생존 본능이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새끼들, 그리고 나 자신의 존엄성을 어떻게든 지켜내겠다는 아주 원초적이고 눈물겨운 책임감의 불씨예요. 한겨울에 땔감이 다 떨어져 가는 낡은 집에서 내 가족들이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불씨를 살려보려 후후 입김을 불어넣는 가장의 그 애절한 마음. 아무리 세상이 나를 차갑게 대하고 돈줄이 꽁꽁 얼어붙어 나를 핍박해도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생존의 불씨만큼은 절대 꺼트리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서 내 사람들 따뜻하게 먹이고 재우겠다는 그 처절하도록 따뜻하고도 맹렬한 의지가 바로 이 화로의 정체입니다. 나 혼자였다면 벌써 다 포기하고 나자빠졌을 텐데 내가 쓰러지면 줄줄이 무너질 내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죽어도 포기 못하겠다며 속으로 피를 토하며 다짐하는 그 뜨거운 사랑과 책임감. 그래서 겉으로는 칼을 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맨발로 작두를 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화로가 살아있는 한 우리 입원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재만 남은 줄 알았던 화로 속을 헤집어 보면 시뻘겋게 살아 숨쉬고 있는 저 숯불처럼 여러분의 금전운은 겉보기엔 다 죽어가는 것 같아도 그 중심에 엄청난 생명력과 반전의 불씨를 고스란히 품고 있다는 걸 이 카드가 강력하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분들이 가슴에 품은 그 서늘한 칼과 뜨거운 화로의 사연, 제가 다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눈물과 현재의 위태로움은 다 털어버리세요. 도대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지독하게 막혔던 돈줄이 폭죽 터지듯 뚫려 나갈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해야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그 속 시원하고 강렬한 후반부 해결의 결말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귀 활짝 열고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운명을 바꿀 진짜 공수거든요. 여러분의 막힌 돈줄을 박살 내버리기 위해 이번 달 당장 취해야 할 행동 지침을 보여주는 자리에 우와,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카드가 나왔습니다. 무려 장군신 카드가 번개를 치며 나타났네요. 이 장군신이 어떤 신령이신지 느낌이 팍 오시죠.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피 묻은 갑옷을 입고 뒤로 물러서는 법 없이 오로지 앞만 보고 적진을 돌파해 나가는 그 무시무시한 승부와 결단의 신령이십니다. 아까 첫 번째 자리에 나왔던 그 신칼 기억나시죠? 이제는 그 칼을 방어용으로 쥐고만 있을 게 아니라 장군신처럼 말에 올라타서 공격적으로 크게 휘두르며 적군의 목을 베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행동 강령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지 괜히 얼굴 붉히기 싫다 라며 좋은 게 좋은 거라 양보하고 내 밥그릇 뺏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정 때문에 모진 소리 한번 못하며 뒤로 물러나셨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태도를 180도 바꾸셔야 해요. 직장에서 내 성과를 가로채려는 얌체 같은 상사나 동료가 있다면 장군신처럼 똑바로 눈을 맞추고 정면 돌파해서 내 공로를 떳떳하게 주장하고 보상을 요구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결제 대금 미루고 단가 깎아달라며 앓는 소리 하는 진상 거래처들에게 이 조건 아니면 거래 안 한다 라며 책상을 탕치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돈 빌려 가놓고 갚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적 조치든 뭐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써서라도 받아내겠다는 무서운 기백을 보여주셔야 해요. 이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내 영토, 내 금전의 주권을 침범하는 자들을 쓸어버리는 정당한 영토 수복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장군처럼 갑옷을 챙겨 입고 호령을 시작할 때 우습게 보고 달려들던 얄팍한 애군들과 나쁜 인간관계들이 혼비백산에서 달아나고 그들이 틀어막고 있던 금전의 혈이 순식간에 확 뚫리게 된다는 아주 통쾌한 처방입니다. 제발 착한 사람 콤플렉스 다 집어 던지세요. 지금은 성인군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피 튀기는 전쟁터의 장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눈빛을 바꾸고 장군처럼 돌파하기 시작하면 외부에서 도대체 어떤 기막힌 변수가 들어오게 되는지 볼까요? 참 신기하게도 손님굿 카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손님굿은 무속에서 천연두나 역병 같은 외부에서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무서운 기운 손님을 어르고 달래서 좋게 돌려보내거나 오히려 우리를 돕는 아군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특별한 의식을 뜻해요. 이게 금전운과 연결되면 기가 막힌 반전을 의미합니다. 조만간 여러분의 일상에 생각지도 못한 처음에는 아주 당혹스럽거나 골치 아파 보이는 불청객 같은 외부의 요인이 찾아올 거예요. 갑자기 까다로운 진상 클라이언트가 붙어서 나를 괴롭힌다거나 회사에서 다들 꺼리는 아주 골치 아프고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가 뜬금없이 나한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규제나 환경 변화로 아 이거 큰일 났다 또 터졌네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들 절대 쫄지 마세요. 이게 바로 하늘이 여러분의 그릇을 테스트하고 엄청난 돈벼락을 안겨주기 위해 던지는 위장된 축복이거든요. 처음에는 나를 잡아먹을 듯 달려드는 그 무서운 불청객을 여러분이 앞서 말한 그 장군신의 깡다구와 리더십으로 정면 승부에서 기선제압을 해버리면 상황이 마법처럼 180도 뒤집힙니다. 그 까다롭던 진상 클라이언트가 여러분의 실력과 배짱에 반해서 엄청나게 큰 독점 계약을 몰아주는 귀인으로 변하고 다들 피하던 골칫거리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성공시켜서 업계의 판도를 뒤집고 막대한 성과급과 명예를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날 죽이려던 역병의 신이 오히려 나의 가장 든든한 수호신으로 변해서 황금을 토해내는 형국. 위기를 가장 완벽한 기회로 적을 가장 든든한 돈줄로 만들어버리는 그 드라마틱하고 짜릿한 외부의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불려가도 호랑이 가죽을 벗겨서 팔아먹겠다는 마음으로 이 외부의 변수를 맞이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엎어치기 한 후 이번 분들의 현실적인 두 손에 떨어지게 될 금전적 결실의 자리를 볼까요? 와, 이건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카드네요. 돼지머리 카드가 한가운데에 떡하니 올라와 있습니다. 잔치판이나 고사상 한가운데 만원짜리 5만원짜리 지폐를 입과 귀에 주렁주렁 물고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저 황금빛 돼지머리 보이시나요? 이건 뭐 자질구레하게 몇 푼 들어오고 나가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시적이고 물질적이며 누가 봐도 배가 아플 만큼 확실하고도 큰 볼륨의 큰돈이 터진다는 강력한 징표입니다. 그동안 홍수 막아내고 작두 타면서 피 말렸던 그 모든 끔찍한 고생을 하늘이 한 번에 영수증 처리해서 현찰로 박치기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대박 매출이 터져서 창고가 미어터질 지경이 되고 투자나 부동산 쪽에 묶여있던 분들이라면 시세가 껑충 뛰면서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남기고 목돈을 거머쥐게 됩니다. 회사원이시라면 내 평생 만져볼 수 있을까 싶었던 큰 단위의 보너스나 인센티브가 통장에 꽂히고 연봉 협상에서 내가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가치가 폭등하는 아주 물질적 풍요의 극치를 맛보게 되실 거예요. 잔치판의 돼지머리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절을 하고 북적거리듯이 여러분의 그 두둑해진 지갑과 통장 주변으로 사람과 기회 그리고 더 큰 돈들이 자석처럼 끌려와서 북적거리게 될 겁니다. 찌질하게 동전 세어가며 장바구니 물가 계산하던 그 옹색한 시절은 오늘부로 끝이에요. 이제는 큰 단위의 돈을 이리저리 굴리며 통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뼈 시리게 고생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진하고 달콤한 금전의 대풍년이 여러분의 두 손에 떨어질 날이 코앞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대한 금전의 승리를 완성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보증을 서줄 수호 신령님 자리를 보십시오. 그저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옥황상제 카드가 천상의 빛을 뿜으며 아주 장엄하게 내려앉아 계십니다. 이건 다른 잡다한 신령님들의 도움이 아니에요. 천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온 우주의 질서와 운명을 통치하는 최고 권위자 옥황상제께서 직접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여러분이 얻게 될 이 금전적인 대박과 승리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회성으로 반짝하고 사라지는 횡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옥황상제의 인장이 쾅 찍힌 문서처럼 이것은 하늘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승인한 아주 합법적이고 절대적인 여러분의 새로운 운명이자 영구적인 신분 상승을 뜻해요. 이제 누가 뒤에서 꼼수를 부리거나 태클을 걸어도 여러분이 쟁취한 이 금전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남에게 빼앗겼던 재물의 주권, 내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에 의해 완벽하게 수복되고 보상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작두 위에서 벌벌 떨며 하루살이처럼 버티던 그 약자가 아닙니다. 옥황상제의 가호를 받으며 금전이라는 권력을 내 손에 쥐고 내 삶의 통제권을 완벽하게 되찾은 진짜 주인공, 절대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신 겁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맑은 정신을 잃지 않고 버텨온 여러분에게 하늘이 내리는 가장 크고 명예로운 금전의 훈장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 분들, 이렇게 웅장하고 기가 막힌 운명의 대역전극을 온전히 100% 내 현실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번 달에 여러분이 당장 실천하셔야 할 행동 지침을 제가 아주 명확하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대단한 거품 잡는 이야기 아니고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장군신의 주파수를 바로 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첫째로 오늘 퇴근하시거나 시간 나실 때 반드시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서 지금 나에게 필요 없는 과거의 미련이나 흉한 기운이 묻어있는 서류나 명함, 낡은 영수증들을 싸그리 모아서 버리시거나 찢어버리세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자리에 신칼을 일상에서 휘두르는 의식입니다. 내게 돈을 안 갚고 속만 썩이는 사람의 명함, 이미 끝난 지 오래된 쓸모없는 계약서,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오래된 고지서들, 이런 것들이 집안에 쌓여 있으면 새로운 돈줄이 들어오질 못하고 자꾸 과거의 그 수렁으로 끌려 내려가요. 그걸 가위나 파쇄기로 사정없이 잘라서 쓰레기통에 처박으세요. 눈에 보이는 그 물리적인 단절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금전 매듭을 끊어버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탄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주 현실적인 조치를 하나 취하셔야 해요. 내 통장에서 야금야금 아주 습관적으로 빠져나가는 구멍들을 색출해서 과감하게 차단하세요. 잘 보지도 않는 유료 구독 서비스 몇 개씩 방치해둔 거, 다니지도 않는 헬스장 자동결제, 혹은 정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쓸데없는 보험이나 모임 회비, 얼마 안 되는데 뭐 하고 내버려 두던 그 자잘한 누수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금전 기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달에는 장군신처럼 매의 눈으로 통장 내역을 쫙 훑어보고 내 생존과 직결되지 않는, 내게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결제서는 자비 없이 싹 다 해지 버튼을 눌러버리세요. 내 돈의 흐름을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그 장악력이 더 큰 재물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출하실 때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형태가 날렵하고 끝이 뾰족하거나 번쩍이는 금속성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뭐 날카로운 볼펜도 좋고 옷깃에다는 뾰족한 브로치도 좋고 아주 빳빳하고 반듯하게 날이 선 다이어리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돈 문제로 협상을 하거나 거절을 해야 할 때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에 있는 그 단단하고 날카로운 것을 슬쩍 만지면서 마음을 다잡으세요. 나는 호구가 아니다. 내 안에는 서슬퍼런 장군의 칼이 있다. 그렇게 겉으로 강단 있는 태도를 보여줄 때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고 돈을 빼먹으려던 기운들이 놀라서 튕겨져 나가고 옥황상제가 약속한 그 큰 돼지머리의 행운이 여러분 무릎 위로 안착하게 될 겁니다. 어떠신가요, 이번 고르신 분들? 그동안 꽉 막혀있던 숨통이 뻥 뚫리고 주먹에 꾹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셨나요? 여러분은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작두위를 맨발로 버텨낸 그 지독한 힘으로 이제는 판을 엎어버리고 진짜 금전의 주인이 되실 분들이에요. 밀려드는 손님굿의 파도에 장군신처럼 당당히 올라타서 그 커다란 돼지머리의 횡재를 두 손 가득 움켜쥐시길 바랍니다. 저 타로 도령이 피토하며 쏟아낸 이 강렬한 돌파의 흐름이 여러분의 마음속 화로에 기름을 들이부은 듯 확 와닿으셨다면, 그리고 정말 이 결대로 속 시원하게 돈줄이 터져나가길 원하신다면 바로 다음 이어질 자리 혹은 제 채널의 다른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죠? 그 간절하고 독한 마음 듬뿍 담아서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한 번이 저와 여러분의 기운을 엮어 기적의 칼춤을 추게 할 겁니다. 이번 분들의 통쾌한 금전 역전극을 저 도령이 이 자리에서 가장 크게 박수치며 응원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돈 세느라 바쁘시겠지만 꼭 다시 만나서 그 기쁨을 나누자고요. 3번 고르신 분들, 우리들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한 번씩만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맑고 귀한 기운이 오가는 이 공간에서 저 타로 도령과 여러분이 단단하게 맺어지는 아주 기분 좋은 첫 한 주가 될 거거든요. 자,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요. 3번 분들의 꽉 막혀 있던 그 답답한 돈줄이 도대체 언제 어떤 바람을 타고 스르르 풀려나갈지 그 유려하고도 깊은 결을 제가 가만히 속삭이듯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3번 분들의 카드를 펼치기 전에 여러분을 상징하는 그 옥굿을 각근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내려 보았어요. 아까 앞선 자리들에서는 꽤 거칠고 차갑거나 팽팽하게 긴장된 기운들이 많이 잡혔는데 3번 분들의 소품에 손이 닿는 순간 아주 맑은 청록색의 매끄러움이 스르륵 하고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더라고요. 유려하게 늘어진 그 형태하며 차갑지만 결코 모나지 않은 부드러운 질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3번 분들은 악을 쓰며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핏대 세우며 바닥에서 뒹구는 억척스러운 방식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부를 향한 갈망이 분명히 있지만 그 확장의 방식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길 원하십니다. 내 주변 사람들과 얼굴 붉히지 않고 파이를 함께 키워가며 여유롭고 기품 있게 내 금전의 그릇을 넓혀가고자 하는 그 고상하고도 성숙한 확장의 에너지가 이 옥굿을 가끈에 온전히 투영되어 있어요. 그 맑고 기품 있는 결을 그대로 이어받듯 3번 분들의 금전 운기를 담아내는 영적인 첫 번째 자리에 아주 눈부신 비단 카드가 사뿐히 내려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은 옛날부터 아무나 걸칠 수 있는 천이 아니잖아요. 거친 삼배나 무명천과는 그 태생부터가 다른 가장 귀하고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 카드가 여러분의 핵심 자리에 나왔다는 건 3번 분들이 타고난 금전의 그릇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귀하다는 걸 말해줘요. 여러분은 푼돈 몇 푼의 양심을 팔거나 얕은 수를 써서 남을 속이는 질 낮은 금전운과는 애초에 주파수가 맞지 않는 분들입니다. 나는 언젠가 반드시 내 격에 맞는 넉넉함과 여유를 누릴 사람이다 라는 그 내면의 우아한 자존심이 늘 자리 잡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신가요? 내가 가진 능력이나 안목, 내가 베풀어 온 정성은 최고급 비단인데 막상 내 손에 쥐어지는 보상이나 현재 처한 금전적 상황은 그 비단에 자꾸 흙탕물이 튀는 것처럼 초라하고 억울하게 느껴지실 때가 많을 겁니다. 이 비단 카드는 빛깔이 참 곱고 아름답지만 그만큼 때가 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속성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정성을 다해 맺어놓은 인간관계나 공들인 일에서 정당하고 귀한 대우를 받기는커녕 자꾸만 내 가치가 헐값에 매겨지는 것 같은 그 서운함. 돈줄이 막힌 것도 막힌 거지만 내 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심리적인 위축감이 3번 분들을 더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이 비단결 너머로 아주 선명하게 읽힙니다. 나는 더 크고 아름답게 쓰일 사람인데 현실의 팍팍함이 나를 좁은 상자 안에 구겨 넣고 있는 듯한 그 숨 막힘이 고스란히 전해져 와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맑은 기운을 가진 3번 분들의 돈줄이 막혀버렸는지 그 지난 시간의 흐름을 짚어보는 자리를 보니까요. 묵직한 장독대 카드가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이 장독대 카드를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장독대에 담긴 간장이나 된장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한여름의 뙤약볕을 고스란히 견디고 한겨울의 매서운 눈보라를 온몸으로 맞아가며 긴긴 세월 동안 속으로삭이고 발효되어야만 비로소 깊은 맛을 내는 법입니다. 3번 분들의 지난 금전적 흐름,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궤적이 딱 이 장독대와 같았어요. 여러분은 한탕주의로 운에 기대어 요행을 바란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내 일터에서, 내 사업장에서, 혹은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묵묵하게 정성을 축적해 오셨어요. 당장 내 손에 큰돈이 쥐어지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내 노력이 깊은 맛을 내며 보상받겠지 하면서 버티고 또 버텨온 인내의 세월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나한테 이득이 안 돼도 곁을 내어주고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묵묵히 품어준 그 수많은 시간들이 다 이 장독대 안에 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는 거예요. 뚜껑을 열 때가 지났는데도 밖으로 꺼내어 쓰지를 못하니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애가 타들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내 장독은 언제쯤 열려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나?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정성, 그 축적된 자본과 노력들이 시원하게 현금화되거나 결과물로 터져주지 않고 계속 웅크리고만 있어야 했던 그 길고 외로웠던 정체의 시간이 여러분의 지난 돈줄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길고 무거운 장독대의 시간을 지나 3번 분들이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의 현재 상황을 비춰보니 조항구 카드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등장하네요. 조항굿이 어떤 굿인지 아시나요? 집안의 부엌, 즉 생계와 식복을 관장하는 조항신을 달래고 가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벌이는 의식입니다. 이 카드가 현재 자리에 떴다는 건 3번 분들이 지금 내 한 몸 챙기기도 버거운데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 혹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직원이나 지인들까지 다 거둬 먹이고 살피느라 온 정신이 곤두서 있다는 걸 의미해요. 아군기에 불이 꺼지면 온 집안에 냉기가 돌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든 그 생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고 혼자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고군분투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나마저 주저앉으면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거나 힘들어질 텐데 이 생각 하나로 억척같이 부엌의 아궁이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밖에서는 비단 옷을 입은 고상하고 여유로운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게든 이번 달 생활비를 막고 밀린 청구서를 해결하고 내 사람들의 밥그릇을 채워주기 위해 백조처럼 물밑에서 미친 듯이 발갈퀴를 젓고 있는 그 처절한 일상. 돈의 흐름은 막혀 있는데 나갈 곳은 많고 내가 짊어진 가장의 무게, 리더의 무게, 책임감의 무게가 목을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현재의 공기가 저한테까지 확 밀려와서 가슴이 다 먹먹해집니다. 3번 분들, 겉으로는 늘 부드럽게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만 더 고요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고단한 현실 속에서 3번 분들의 돈줄을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진짜 원인, 여러분의 가장 내밀한 속마음을 보여주는 자리에 조항신 카드가 딱 버티고 앉아 계십니다. 앞선 자리가 조항굿이었는데 원인 자리에 조항신이 직접 나오셨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두 카드가 겹쳐서 나왔다는 건 지금 여러분의 금전적인 막힘이 바로 이 조항신의 성향과 아주 깊게 맞닿아 있다는 뜻이거든요. 조항신은 부엌의 불씨를 지키는 어머니 같은 신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일매일 부뚜막에 맑은 정화수를 떠올리고 지극정성으로 몸가짐을 깨끗이 해야만 복을 내려주는 아주 깐깐하고 엄격한 신령이시기도 해요. 3번 분들의 속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 이 조항신처럼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다 내어주고 싶은 그 따뜻한 이타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게 함정이었어요. 여러분은 너무 남을 배려하느라 정작 내 그릇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파이를 키워서 다 같이 나눠 먹고 싶은 그 예쁜 마음 때문에 누군가 내 몫을 슬쩍 떼어가도 모진 소리 한번 못하고 웃으며 넘겨버린 적 많으시죠? 정당하게 요구해야 할 돈이나 대가를 다 아는 처지에 뭘 하면서 깎아주거나 받지 않고 넘어갔던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내 돈줄의 흐름을 꼬이게 만든 숨겨진 원인이었던 겁니다. 조항신은 불씨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그 불씨를 다루는 자가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남에게 다 퍼주다 지쳐 쓰러지는 꼴을 가장 안타까워 하십니다. 네가 먼저 배가 부르고 네 마음이 편안해야 남도 살릴 수 있는 법이거늘 왜 자꾸 네 살을 깎아서 남을 먹이려 드느냐. 조항신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이렇게 호통을 치고 계신 거예요. 3번 분들의 돈줄이 막힌 건 여러분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나 자신에게 이기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 뼈아픈 역설을 이제는 가만히 마주 보셔야 할 때입니다. 3번 분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속으로 뜨끔하시기도 하고 묘한 위로도 받으셨을 거예요. 여태껏 참느라 남 챙기느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길고 외로웠던 장독대의 시간을 끝내고 여러분의 맑고 우아한 기운을 다시 살려낼 속 시원한 후반부 해결 흐름으로 넘어갈게요. 이 답답한 막힘을 뻥 뚫어버릴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번 달 막힌 금전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러분이 당장 스스로 취해야 할 영적인 처방과 행동을 보여주는 자리에 쌀그릇 카드가 아주 소복하고 탐스럽게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이 쌀그릇 카드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채우라는 뜻입니다. 앞서 제가 조항신이 너부터 챙겨라 라고 호통치셨다고 했죠. 그 답이 바로 이 카드에 있어요. 다른 사람 밥그릇 신경 쓰느라 텅텅 비어버린 나의 쌀그릇을 최우선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3번 분들은 확장과 수능의 성향답게 파이를 밖으로 키우려고 애를 쓰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에너지를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나 자신에게 집중하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나를 위한 작고 확실한 투자부터 시작하세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대충 때우지 마시고 좋은 그릇에 예쁘게 담아서 나를 대접하듯 드시고 미뤄뒀던 내 건강 검진을 받거나 내 마음을 달래줄 작은 선물을 내게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무언가 크게 판을 벌리려 하지 마시고 일단 내 수중에 있는 돈, 내 통장의 가장 기본적인 잔고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그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셔야 합니다. 내가 내 쌀그릇을 귀하게 여기고 알뜰히 닦기 시작할 때 그 응축된 자기애의 에너지가 금전의 신령들을 감동시켜 새로운 물꼬를 트게 만드는 강력한 자장이 되어줄 겁니다. 비워진 내 그릇부터 소복하게 채우는 그 정성이 바로 모든 막힘을 풀어낼 첫 번째 열쇠예요. 그렇게 내 그릇을 닦으며 조용히 정성을 들이고 있을 때 외부에서 어떤 변수가 3번 분들의 일상을 두드리게 될까요? 와, 여기서 제가 바람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주 맑고 청가한 풍경 바람종 카드가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네요. 풍경은 절 처마 끝에 매달려 있다가 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그 변화를 알아채고 소리를 내어 알리는 존재잖아요. 이건 조만간 여러분의 꽉 막혀 멈춰있던 금전의 흐름에 아주 신선하고 기분 좋은 미풍, 즉 새로운 변화의 신호가 불어온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거대한 폭풍이나 당황스러운 큰 사건이 아니에요.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귀인에게서 불쑥 제안이 들어온다거나 우연히 참석한 모임에서 내 가치를 찰떡같이 알아보고 협업을 제안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혹은 내가 기다려왔던 어떤 서류의 통과, 승진 소식, 아니면 작지만 쏠쏠한 계약 성사 같은 기분 좋은 소식이 이 풍경 소리처럼 귓가를 울리며 당도하게 될 겁니다. 3번 분들은 원래 인간관계를 통해 부를 부르는 확장형의 결을 가지셨잖아요. 이 풍경 소리는 바로 여러분과 결이 맞는, 억지로 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아주 귀한 인연이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전조 증상입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작은 소식이나 사람들의 연락을 허투루 넘기지 마세요. 그 가벼운 미풍 속에 여러분의 짐을 덜어줄 황금빛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기분 좋은 바람이 불고 난 후 마침내 3번 분들이 맞이하게 될 현실적인 금전의 결실 자리를 볼까요? 세상에 잔치상이 벌어졌네요. 아주 풍성하고 화려한 재물상 카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재물상이 뭡니까? 신령님께 바치기 위해 가장 좋은 과일, 가장 좋은 떡, 가장 좋은 고기를 아낌없이 풍성하게 차려놓은 상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길고 길었던 장독대의 시간 동안 인내하며 쌓아온 정성, 조왕구슬하며 내 사람들을 챙겼던 그 눈물겨운 이타심, 그 모든 과거의 수고로움이 마침내 하늘에 닿아 어마어마한 물질적 보상으로 세팅되어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이제 푼돈 몇만 원 가지고 벌벌 떨던 시간은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쏟은 정성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주가 크게 한상 차려서 여러분 눈앞에 대령하는 형국이에요. 묶여있던 자금이 있다면 이자를 두둑이 쳐서 한 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사업이나 장사를 하신다면 내 노력의 결실이 아주 눈부신 매출의 상승으로 잔치상처럼 풍요롭게 터져 나올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나의 능력을 인정받아 연봉이 오르거나 두둑한 보너스를 챙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한턱 낼게 하고 기분 좋게 큰소리 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격에 맞는 부, 싸우지 않고도 내 손에 들어오는 그 우아하고 넉넉한 금전의 확장이 이 재물상 카드 안에 차고 넘치게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눈부신 금전의 대운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호 신령님의 자리에 아주 자애롭고 위대한 불사할머니 카드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셨습니다. 불사할머니는 생명과 자비, 그리고 인간의 영혼까지 보듬어 주시는 우주의 영적인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다른 날카로운 신장님들처럼 무섭게 칼을 휘두르는 분이 아니라 무한한 인내심과 따뜻한 품으로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이 불사 할머니가 여러분의 금전을 수호한다는 건 앞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올 이 넉넉한 재물이 결코 일회성으로 반짝하고 사라질 가벼운 돈이 아니라는 것을 보증해 줍니다. 가문을 살리고 내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아주 근본적이고 뿌리 깊은 맑은 재물이 되도록 할머니가 뒤에서 계속 기운을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그동안 남 챙기느라 지치고 상처받았던 3번 분들의 마음속 억울함까지 이 불사 할머니가 다 어루만져 주시고 내 새끼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 몫을 단단히 누리며 살아라 하시며 여러분의 등 뒤를 따뜻하게 덮어주십니다. 이보다 더 든든하고 평온한 수호의 기운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우아한 확장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자, 3번 분들. 이렇게 맑고도 거대한 금전의 대운을 내 현실로 완벽하게 끌어오기 위해서 이번 달의 일상에서 가만히 실천해 보시면 좋을 행동 지침, 제가 속삭이듯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억지로 무리해서 하실 필요 없고요. 일상의 주파수를 부드럽게 맞추는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꼭 하나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앞서 계속 부엌의 기운, 조왕신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집이나 사업장에 돌아가시면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주변, 그리고 설거지하는 개수대 주변을 정말 반짝반짝하게 한번 청소해 보세요. 기름때 묵혀둔 게 있다면 다 닦아내시고요. 그릇들도 안 쓰는 건 좀 버리거나 정리해서 부엌의 기운을 아주 맑고 환하게 만들어주세요. 집안의 금전운은 부엌의 청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을 지켜보는 조왕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막혀있던 재물의 혀를 부드럽게 뚫어내는 아주 강력하고도 쉬운 비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달에는 내가 평소에 마음속으로 참 고맙게 생각하고 결이 맞다고 느끼는 사람 한 명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따뜻한 밥 한 끼를 먼저 대접해 보세요. 억지로 잘 보여야 하는 사람 말고 진짜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이요. 함께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그 행위 자체가 꽉 막힌 인간관계의 매듭을 풀고 풍경 소리를 울리게 하는 강력한 신호탄이 됩니다. 그 사람이 당장 나에게 돈을 주진 않겠지만 그 따뜻한 기운이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 아주 큰 재물상의 기회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확장형의 성향을 가진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금전 개운법입니다. 어떠신가요? 3번 고르신 분들. 그동안 남 챙기느라 지치고 내 장독은 언제 열리나 답답했던 그 마음의 응어리가 좀 사르르 녹아내리셨나요? 여러분의 그 기품 있는 비단결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불사 할머니의 다정한 보살핌 속에서 바람결에 실려오는 그 풍성한 재물상을 마음껏 누리실 일만 남았어요. 제가 가만히 속삭이듯 짚어드린 이 흐름이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위로가 되고 정말 이 예쁜 결대로 돈줄이 스르르 풀려나가길 원하신다면 꼭 이루고 싶고 간절한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과 저 타로 도령 사이에 든든한 금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 3번 분들의 앞날에 여유롭고 기품 있는 부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저 도령이 이 자리에서 가장 따뜻하게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얼굴 확 펴져서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4번 고르신 분들 드디어 마지막 순서까지 오셨네요.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아주 깊고 예리한 금전풀이 속으로 푹 빠져들어가기 전에 혹시라도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든든한 응원의 클릭 한 번이 저 도령이 남들은 보지 못하는 아주 깊은 실령님의 결까지 예리하게 뽑아낼 수 있는 강력한 기운의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자, 숨 한번 크게 고르시고 어깨에 들어간 힘 다 빼시고요. 4번 분들을 그토록 답답하게 옥죄고 있던 돈줄이 도대체 언제, 얼마나 거대한 스케일로 폭발하듯 터져 나올지 그 역동적인 운명의 결을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4번 분들의 카드를 딱 펼치기 전에 여러분을 상징하는 그 소품, 붉은 명주 주머니에 가만히 손을 얹어 보았어요. 그런데 손끝에 닿는 순간 아주 강렬하고 뜨거운 열기가 확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냥 예쁘장하고 얌전한 주머니가 아닙니다. 강렬한 붉은색 바탕에 화려한 금박이 수놓아져 있고 그 안에는 당장이라도 밖으로 쏟아져 나올 것처럼 무언가가 터질 듯이 가득 차 있는 형태예요. 질감도 마냥 부드럽기만 한 게 아니라 꽤 도톰하고 거칠어서 그 안에 담긴 묵직한 힘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우리 사번분들은 지금 스케일 자체가 남다르다는 뜻입니다. 남들처럼 그저 월급 조금 오르고 적금이자 몇 푼 더 받는 그런 소박한 안정에 만족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장 밑바닥에는 지금 이 좁고 답답한 현실의 틀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내 주도에 제대로 된 큰돈을 쥐락펴락해 보고 싶다는 아주 강력하고도 주도적인 금전 폭발의 욕망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남의 밑에서 눈치 보며 주는 대로 받는 수동적인 삶에 지긋지긋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판을 벌리고 내가 룰을 정해서 큼직한 파이를 통째로 집어삼키겠다는 그 대범하고도 돌파력 있는 에너지가
이 붉은 주머니에 꽉 차 있다 못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에너지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맨 앞자리 사번분들의 금전 운기를 담아내는 가장 핵심적인 영적 그릇 자리에 무려 군웅신 카드가 아주 위풍당당하게 버티고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군웅신이 어떤 신령님이신가요? 수많은 장군과 무리들을 거느리고 집단을 통솔하는 그야말로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 거대한 조직과 권력을 장악하는 강력한 리더의 기운을 상징하시는 분입니다. 이 카드가 여러분의 금전 자리에 나왔다는 건 애초에 하늘에서 사번분들에게 내려준 재물의 그릇이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 아니라는 걸 말해줘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거나 큰 조직의 기운을 다루거나 아니면 내 이름 석자를 걸고 거대한 사업의 판을 쥐고 흔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대장부의 기질을 타고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사번분들이 처해 있던 현실은 어땠나요? 이 거대한 군웅신의 그릇을 억지로 좁은 간장 종지 안에 구겨 넣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능력과 배포는 회사를 차리고도 남을 수준인데 정작 현실에서는 까다로운 상사 비위나 맞추며 쥐꼬리만 한 월급에 목을 매달아야 했거나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없는 불합리한 시스템 속에서 내 가치가 헐값에 매겨지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번분들의 돈줄이 막히고 꼬였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내 사이즈에 맞지 않는 너무 작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좁은 곳에 갇혀 있으니 답답하고 내 기운을 온전히 뿜어내지 못하니 돈의 흐름마저 턱턱 막혀버린 거죠. 내가 주도권을 쥐고 호령해야 할 장수가 남의 밑에서 졸개 노릇을 하고 있으니 그 억울함과 울화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내면의 갈증과 분노가 이 군웅신 카드 너머로 아주 선명하고 뜨겁게 전해져 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사번분들의 그 웅장한 기운이 이토록 꽉 묶여버렸는지 지난 시간의 흐름을 짚어보는 자리를 보니까요. 아주 처절하고도 강렬한 살풀이 카드가 역동적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카드를 보면서 속으로 아휴, 우리 사번분들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내셨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살풀이가 뭡니까? 내 몸과 영혼에 달라붙은 지독한 악귀나 나쁜 기운, 징글징글하게 막혀있는 살을 떼어내기 위해 하얀 천을 허공에 휘두르며 온몸에 땀과 눈물로 맺힌 한을 풀어내는 구판이잖아요. 사번분들의 지난 시간은 가만히 앉아서 평탄하게 흘러온 시간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내 앞길에 아주 질긴 덫을 쳐놓은 것처럼 유독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거나 내 돈을 호시탐탐 노리고 기생하려는 탁한 인연들 때문에 엄청난 금전적 손실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믿었던 동업자가 등 뒤에 칼을 꽂았다거나 회사의 부조리한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어 내 정당한 보상을 갈취당했거나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 버려놓은 사고를 내가 꼼짝없이 수습하느라 내 피 같은 돈이 허공으로 산산이 흩어지는 꼴을 두 눈 뜨고 보셔야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번분들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독한 살이 내 목을 조여올 때 여러분은 눈물을 머금고 그 썩은 동아줄을 단칼에 끊어내는 춤을 추신 거예요. 살풀이 카드가 과거 자리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내 에너지를 갉아먹던 그 지독한 악영과 막힌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해 아주 독하게 마음먹고 정리를 감행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돈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피를 철철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진흙탕 같은 과거의 틀을 깨부수고 나온 여러분의 그 무서운 결단력, 그 과정에서 금전의 출혈이 컸고 돈줄이 일시적으로 말라붙었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멸망한 게 아니라 썩은 환부를 도려낸 아주 거룩하고 필수적인 치유의 수술 과정이었습니다. 그 치열했던 살풀이의 시간을 지나 사번분들이 딛고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니 터굿 카드가 아주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터굿은 무당이 새로운 집을 짓거나 이사를 가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땅의 부정을 씻어내고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 버리는 의식이잖아요. 과거의 썩은 인연과 환경을 다 쳐낸 사번분들은 지금 허허벌판에 나와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땅을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손에 쥐어지는 현금이 없고 쪼들리는 게 당연해요. 눈에 보이는 삐까뻔쩍한 건물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와서 아예 업종을 바꾸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남 밑에서 일하던 걸 청산하고 내 이름으로 된 첫 사업자 등록증을 내셨거나 아니면 주거지 자체를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인생의 새로운 베이스 캠프를 치고 계실 겁니다.
이 털을 다지는 과정이라는 게 참 외롭고 돈도 많이 깨집니다. 남들은 번듯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매일 맨땅에 헤딩하듯 삽질만 하는 것 같고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털을 닦느라 나가는 돈은 끝도 없으니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하는 극심한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실 거예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군웅신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머물 큰 성의 뼈대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대충 지은 판잣집은 비바람 한 번에 날아가지만 지금 사범분들이 흘리는 땀과 돈으로 다져진 이 새로운 터전은 앞으로 10년, 20년 여러분에게 막대한 부를 쏟아낼 가장 견고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숙하게 무속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들여다볼게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털을 닦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전의 보상이 늦어지는 건지, 그 숨겨진 진짜 영적인 원인 자리에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산신 카드가 눈을 부릅뜨고 나타나셨습니다. 산신님은 자연과 생명의 근원이자 터전의 뿌리 그 자체를 상징하는 가장 묵직한 신령님이십니다. 이 카드가 원인 자리에 나왔다는 건요, 여러분의 성공이 늦춰진 이유가 재수가 없어서도 여러분이 못나서도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말해줍니다. 산신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담아내야 할 금전의 크기가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얕은 뿌리로는 절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억지로 여러분을 꾹 눌러 뜸을 들이고 계셨던 거예요. 큰 나무일수록 위로 자라기 전에 땅 밑으로 뿌리를 깊고 무섭게 뻗어내리잖아요. 산신님은 사범분들이 잠깐 돈 몇 푼 벌고 무너질 얄팍한 졸부가 아니라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거목, 수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내어주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초가 바위처럼 단단해질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시련을 주고 인내심을 테스트하며 금전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라. 내 그릇이 완전히 단단해지기 전에 돈을 주면 네가 교만해지거나 엎어질 것이다. 산신님의 그 깊고도 엄격한 사랑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단련시켜 온 겁니다. 그러니 이제 왜 나만 안 풀려 하고 땅을 치며 원망하던 마음은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버려진 게 아니라 산신님의 특별 훈련을 받고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린 선택받은 대장부입니다. 사범분들, 이제 그 혹독했던 산신님의 훈련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막힘을 박살내고 여러분의 제국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달에 당장 취해야 할 행동 지침을 짚어보니 아주 명확하고 깔끔한 도장 카드가 쾅 하고 찍혀서 나왔네요. 이건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결단을 내리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도장이 뭡니까? 내 이름 석자를 걸고 권리를 행사하고 계약을 확정짓고 룰을 만들어버리는 공식적인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완벽하게 털을 닦기 위해서 이것저것 재고 따지며 돌다리를 너무 오래 두드려 왔습니다. 아직 자본금이 부족한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하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었다면 이번 달부터는 과감하게 도장을 꺼내 드셔야 합니다. 군웅신답게 주도권을 쥐세요. 사업을 준비 중이셨다면 미루지 말고 당장 사업자 등록증에 도장을 찍으시고, 중요한 계약이나 제안이 들어왔다면 나를 낮추지 말고 내 조건대로 떳떳하게 도장을 찍으세요. 이직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그냥 남들이 뽑아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가치는 이 정도다 라고 당당하게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주눅든 모습으로 남의 결제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인생의 결제권자이자 대표라는 마인드로 도장을 쾅쾅 찍으며 앞으로 치고 나가세요. 여러분이 내 권리를 공식적으로 세상에 선언하는 그 순간 숨죽이고 있던 재물운이 폭죽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도장을 쾅 찍고 주도권을 쥐며 치고 나갈 때 외부에서 어떤 기가 막힌 변수가 우주적인 스케일로 밀려오게 될까요? 와, 여기서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면서 그 웅장한 미륵불 카드가 황금빛 후광을 내뿜으며 등장하십니다. 미륵불이 어떤 분입니까? 탁하고 고통스러운 헌세상이 무너질 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과 구원의 빛을 들고 찾아오는 미래의 부처님, 대전환의 상징이십니다. 이 카드가 외부 변수로 떴다는 건 사범분들이 겪게 될 금전적 변화가 그저 내 개인의 노력만으로 읽어내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다는 걸 뜻해요. 세상의 흐름, 업계의 트렌드 혹은 국가적인 큰 정책이나 거대한 외부의 환경 자체가 완벽하게 사범분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을 뒤집어 엎게 된다는 엄청난 예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묵묵히 준비하고 있던 생소한 사업 아이템이 갑자기 세상의 메가 트렌드로 빵 터지면서
돈방석에 앉게 된다거나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나의 기술이나 투자가 갑자기 엄청난 시대적 호재를 만나 가치가 수십, 수백 배로 폭등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낑낑거리며 쌓아 올린 작은 조각배 아래로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쓱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째로 띄워 올려버리는 형국이에요. 나를 구원해줄 엄청난 자금력을 가진 투자자, 대기업의 합병 제안, 혹은 내 인생의 판도를 단번에 바꿔버릴 상상 초월의 귀인이 미륵불의 현신처럼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이 거대한 시대의 파도에 즐겁게 올라타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엄청난 대전환의 파도를 타고 난 후 사범분들의 두 손에 떨어지게 될 최종적인 현실의 결실 자리를 볼까요? 아, 눈이 부십니다. 자개장식이 영롱하게 빛나는 비단함 카드가 여러분 앞에 아주 조심스럽고 고귀하게 놓여 있습니다. 단순히 지폐다발이 흩뿌려져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최고급 명주로 쌓여 있는 이 비단함 속에는 가치를 함부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귀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거머쥐게 될 금전적 보상이 언제든 쓰고 사라질 현금 쪼가리가 아니라 내 이름표가 평생 붙어 있을 확실한 자산과 문서로 여러분의 품에 안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군웅신의 스케일에 걸맞게 여러분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남들이 우러러보는 엄청난 권리와 부를 획득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평생 끄떡없이 돈이 쏟아져 들어올 굵직한 로열티나 저작권 계약서, 알짜배기 노른자, 땅의 부동산 등기 권리증, 혹은 내 회사가 상장되거나 막대한 투자를 받아내어 거머쥐게 되는 엄청난 가치의 지분이 바로 이 비단함 속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내 거라고 하며 두 손이 파르르 떨릴 만큼 짜릿하고도 묵직한 성공. 남의 눈치 보느라 서러웠던 과거는 완벽하게 잊히고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룰을 정하고 금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진정한 리더이자 승리자로서 이 비단함을 여유롭게 어루만지게 될 그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대하고도 압도적인 금전의 대운이 중간에 엎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성취되도록 등 뒤를 지켜주실 수호, 신령님 자리에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칠성님 카드가 아주 신성한 빛을 뿜으며 내려앉으셨습니다. 칠성님은 인간의 수명과 복록 그리고 타고난 천명 자체를 관장하시는 하늘의 북두칠성 신령님이십니다. 이 카드가 대미를 장식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될 이 거대한 성공과 부의 확장이 단순한 우연이나 횡재가 아니라 하늘이 태초부터 사범분들의 운명 궤도에 촘촘하게 새겨놓은 필연적인 천명이라는 걸 온 우주가 보증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살풀이하고 털을 닦느라 쏟았던 눈물과 고통은 바로 이 칠성님의 거대한 복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한 담금질이었을 뿐이에요. 이제 칠성님이 여러분의 생명줄과 금전줄을 별빛으로 단단히 엮어서 그 어떤 잡기나 인간의 시기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처럼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궈낸 그 웅장한 부와 명예를 마음껏 누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사범분들, 이렇게 우주가 돕고 신령님이 밀어주는 거대한 금전의 폭발을 내 삶의 진짜 현실로 확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번 달에 당장 실천해 보시면 좋을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 몇 가지를 제가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산에 가서 기도를 하라거나 거창한 거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일상에서 여러분의 그 군웅신 주파수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방법들입니다.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정비하는 일입니다. 아까 결단과 계약을 상징하는 도장 카드가 나왔잖아요. 집 서랍 구석에 굴러다니는 싸구려 목도장이나 플라스틱 도장 말고 이번 기회에 내 격에 맞는 내 이름의 무게감을 묵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질 좋은 도장인감이나 벼락 맞은 대추나무 도장 같은 것을 하나 새롭게 파시거나 쓰던 도장이 있다면 아주 깨끗하게 인주 찌꺼기를 닦아내서 예쁜 도장집에 귀하게 모셔두세요. 내 이름 석자가 찍히는 곳에 거대한 부가 따라붙는다는 자기 확신의 주술입니다. 그 도장을 만지작거릴 때마다 여러분 내면의 장수 기운이 펄펄 끓어오를 거예요. 두 번째로 일하시는 공간이나 주로 머무는 책상의 세팅을 완전히 대표의 자리처럼 바꿔보세요. 쭈구리처럼 구석에서 남 눈치 보며 일하는 세팅은 다 치워버리세요. 의자도 가장 편안하고 기세 있는 것으로 바꾸고 책상 위에는 쓸데없는 잡동사니를 싹 치운 뒤 내가 쥐고 흔들 중요한 프로젝트 파일이나 목표를 정중앙에 턱하니 올려두세요. 비록 지금 내 현실이 작은 방 한 구석일지라도 마인드와 공간의 태도만큼은 대기업 CEO나 군웅신처럼 넓고 당당하게 쓰셔야 합니다.
공간이 사람의 기운을 만들고 그 뿜어내는 기운이 돈의 줄기를 끌어당기는 법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계약이나 누군가와 돈 문제로 단판을 지어야 할 자리에 나갈 때는 평소보다 훨씬 더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연습을 하세요. 말을 끝을 흐리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마침표를 딱딱 찍듯이 분명하게 내 의사를 전달하세요. 여러분의 배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그 단단한 목소리가 허공에 울릴 때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고 미륵불이 약속한 그 거대한 기회들이 앞다투어 여러분의 비단함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4번 고르신 분들? 그동안 가슴속에 뭉쳐있던 답답함이 산산조각 나고 핏줄이 뜨거워지면서 당장이라도 치고 나갈 용기가 솟구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은 좁은 우물에 갇혀 지낼 송사리가 아니라 큰 바다를 호령할 군웅신의 그릇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제 그 지독했던 살풀이의 눈물은 싹 다 지워버리세요. 미륵불의 찬란한 빛을 받으며 거대한 금전의 비단함을 움켜쥐고 세상을 향해 쩌렁쩌렁 호령하실 날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 타로 도령이 쏟아낸 이 강렬하고도 가슴 벅찬 돌파의 흐름이 4번분들의 심장을 두드렸다면, 그리고 정말 이 기적 같은 대운의 결대로 돈줄이 화산처럼 터져나가길 간절히 원하신다면 바로 지금 그 끓어오르는 소망과 기운을 듬뿍 담아서 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잇는 단단한 금전의 밧줄이 되어 이 모든 축복을 현실로 꽉 끌어당겨 줄 것입니다. 우리 4번분들이 칠성님의 가호 아래 거대한 부의 제국을 세우고 환하게 웃으실 그날을 저 도령이 이 자리에서 가장 뜨겁게 박수치며 지켜보겠습니다. 한 달 뒤에 정말로 돈벼락 맞고 스케일이 달라져서 다시 만나요.